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항목은 뭡니까? 사격 중지입니다. 사격이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소식이길래요? 이게 일본과 한국이 뭔가 전쟁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인데 네, 어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하면서 추가 규제 품목을 지정을 안 했다 이 뉴스를 전해드렸죠. 네, 그런데 또 어제 수출 규제 대상 품목 소재 한 건의 수출을 처음으로 일본이 승인했다라는 소식도 오늘 전해졌는데요. 네. 오늘 우리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련 회의를 진행하면서 일부 결론을 또 유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사격 중지를 선언한 것과 유사한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서로 중지다. 근데 우리 정부는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 및 국정현안 점검 조정 회의가 진행이 됐고 여기서 이제 그런 논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입고 사상 이제 백색 국가에 해당하는 가 지역에서 이번에 새로 신설한 다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는 이런 방안들을 얘기를 한 겁니다. 네. 하지만 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지는 이제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 자리에서 이낙연 총리가 일본이 3대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극자외선 포토 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 허가했다 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점을 고려한 조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다른 정부의 대응 조치는 계속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승인을 해준 이유는 뭘까요?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하고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 군사 전용 등의 우려가 없는 거래이기 때문에 승인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입장은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어떤 보복 조치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이런 입장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원래 일본 정부의 수출 승인에는 최장 90일까지 걸릴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우려가 많이 됐었는데요. 지금 승인이 된 사례를 보면 이 일정이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단축이 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근데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은 게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제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 하면서도 불확실성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진단을 한 것인데요.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면서 결국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수출 규제 관련 대응은 계속 진행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환경부가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을 수입을 해서 시멘트 원료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이제 방사능과 중금속 검사 결과를 분기별로 1회 점검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서 좀 강화해서 조사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 5일에 발표한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R&D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내놨는데요. 대기업이 정부 주도 R&D 사업에 참여할 때 내야 하는 출연금 부담을 낮추고 공동 개발한 소재 부품을 대기업이 구매할 때 기술력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네. 우리 민간 부문에서도 일본에 대한 경제적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특히 일본 여행과 관련한 불매 운동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가 일본의 일부 노선의 운항을 40%가량 축소한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네. 이 대한항공 계열 LCC인 진에어의 일본 노선은 전체 노선 대비 30%를 넘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서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부산 오키나와 노선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고요. 대한항공은 이미 부산 삿포로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외에도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도 10개 안팎의 이제 일본 노선들을 축소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일부 일본 지자체들은 이 우리의 LCC 항공사 등을 찾아와서 협력 의사를 밝히는 이런 이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국내 관광업계도 지금 여행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고려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부 일본 지자체가 움직인다는 것이 상당히 주목되는 뉴스인데요. 일본의 상반기 무역 흑자가 급감했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 언론들 보도를 보면은요, 일본 재무성이 이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액이 전년 동기보다 4.2% 줄어든 10조 4,676억 엔을 기록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가운데 상품 교역 등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액이 이 87%가 넘게 급감을 해서 2,242억 원밖에 안 되는 걸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네.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 넘게 줄었고요. 수입도 1%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원인은 아무래도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이런 이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의 영향까지 좀 이 제기가 되면 추가로 악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온다는 것인데요. 아마 좀 이런 경제적 상황이 이번에 일본이 수출 승인 결정을 내린 뭐 여기에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컴백할 뿐입니다. 메가드 장군인가요? 메가더 장군은 아니고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하고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내일 개각이 발표될 거라는 지금 얘기가 있죠. 근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법무부 장관에 기용이 되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주미대사에 임명될 예정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와서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등의 보수 야당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한겨레 등의 보도에 의하면 문정인 특보는 지금 주미대사직을 고사한다라는 이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거의 뭐 융단 폭격을 하는 분위기인데요. 네. 법치 파괴자 법무부 장관과 한미동맹 해체론자 주미대사가 되는 것이다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수석은 인사검증과 공직기강 실패의 원인이고 남에게는 뭐 폴리페서라고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정권 참여는 안가주망이라고 하는 뭐 내로남불을 일삼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안보 특보인지 문 대통령의 안보 특보인지 모르겠다는 비난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논평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수석은 오늘 고발을 당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전 수석이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의 책인 반일 종족주의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가해서 저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출판사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조국 전 수석은 지난 5일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책을 두고 구역질하는 책이다 이렇게 평한 바도 있는데요. 평소 강제징용이나 위안부의 어떤 그 강제동원의 피해를 부정하면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해온 이영훈 교수 본인 역시 조국 전 수석에게 공개 논쟁을 제안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아울러서 어제 MBC 기자가 이 이영훈 교수에게 입장을 묻는 이런 취재를 진행하다가 폭행을 당하는 일도 벌어져서 상당히 또 논란이 있죠. 폭행까지 당하는 일이 있었네요. 주미대사는 어떤가요? 이 주미대사 관련해서는 뭐 요즘 미국과 해결할 일이 많아서 좀 걱정이다라는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까지 여러 논란으로 또 주미대사 간 관련 문제들이 여러 번 이제 논란이 된 터라 좀 일신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주미대사를 누구로 임명하느냐의 문제가 좀 갑갑해진 측면이라 걱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 방문 체류객에 대한 뭐 전자 여행 허가제를 통한 무비자 입국 이런 것들을 미국이 제한하겠다는 문제도 그렇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현안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한국이 미국에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 언론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상당히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미국 에스퍼 국방장관이 방한을 하죠. 이 오늘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이제 방한을 한 것으로 지금 네, 얘기가 되고 방한했네요. 있고 네. 내일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위비 분담금 이외에도 호르무즈 해협 파병,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안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다만 국방부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이번 회담 의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사일 배치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지금 미국이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최근에 탈퇴한 이후에 이런 흐름이 계속 거세지고 있는데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현지 시각 6일 언론 인터뷰에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 시도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한국과 일본과 다른 지역의 동맹국 방어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 이제 그 한국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골치 아픈 시기이기 때문에 이 주미대사직 관련해서는 혼란을 최소화하는 그런 이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위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